나는 알파벳밖에 몰랐어. 그 정도면 쓰레기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제 편입에 합격한 제 친구를 이제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친구 사이다 보니까 반말로 이제 인터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용추야, 먼저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가천대학교 학사 편입에 합격한 박용춘입니다. 그럼 혹시 내가 알기로는 너 대학교가 우석대학교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혹시 어디에 있니? 전라북도 전주 옆에 있을 거야. 아, 전주 옆에. 혹시 네 전공은 무슨 전공이었어? 나는 그때 정보보안학과였어. 고등학교 때 뭐 내신이나 아니면 뭐 수능 성적 같은 거? 나는 수시 합격을 했어서 사실 수능을 안 봤어. 보라고 했는데 그냥 가기 귀찮더라고. 그때 내 내신 성적이 5.9였어. 쓰레기네. 편입을 결정을 했을 텐데 이제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편입을 생각을 한 거야? 아니면 뭐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편입을 준비를 한 거야? 과도 마음에 안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학교도 마음에 안 들었지. 근데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과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공부를 못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좀 찾다 보니까 운 좋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찾았어. 언론 쪽이나 방송 쪽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라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과가 있길래 지방에 있는 학교보다는 좀 더 큰 세상에 나가서 공부해보자라는 마음에 편입을 도전하게 됐지. 편입을 준비를 할 때 목표한 대학이 따로 있었어? 나는 중앙대를 목표로 했었어. 중앙대? 처음에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목표 대학 설정이 진짜 중요하다 하더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을 해야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그 대학교에 내가 직접 다니는 상상을 해보고 하는 게 진짜 동기부여가 많이 돼. 그래서 이제 공부가 지칠 때나 힘들 때 그 목표 대학 설정한 거를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했었지. 너가 편입할 때 지원한 학교가 혹시 몇 군데나 있어? 나는 우선 중앙대 넣었고, 건국대 넣었고, 홍대 넣었고, 가톨릭대, 가천대, 경기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열 몇 개 넣은 것 같아. 그래, 그럼 너무 많아서 기억은 안 나는데. 원서비도 한 100만 원. 그치, 원서비도 한 100만 원 나와. 준비 기간 얼마나 걸렸어? 나는 총 1년 반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공부를 바로 시작하진 않고 모자란 학점이 있으니까 학사 편입을 하기 위해서 반년 정도 학점은행제 수업만 듣기 시작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2019년 1월부터 그 다음 년 1월 말까지 약 1년 정도 공부했다고 보면 돼. 뭐 학점은행제 하면서 뭐 영어 공부를 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어? 나는 영어에 대해서 너가 알다시피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는데, 처음에 학원에 가서 뭐 커리큘럼대로 잘 따랐지만 상반기에는 내가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영어의 기초 틀을 알기 위한 문법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편입 시험이 독해와 논리가 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상반기에 배웠던 문법의 틀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독해 논리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어휘는 편입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은 어휘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단어장을 내가 따로 만들어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도 항상 보고 다녔지. 어딜 가도 그거는 들고 다녔던 것 같아. 그래, 그럼 1년 동안 들고 다닌 거야? 진짜 1년 동안 계속 들고 다녔어. 지하철에서 핸드폰 안 보고 그거 보고 진짜 이걸 정 보기 싫으면 진짜 팝송이나 영어 팝송이나 그런 거 가사 보면서 해석하고 항상 이거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 여러분들 편입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너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편입 준비를 했는데 뭐 이제 공부하면서 슬럼프 같은 건 따로 없었어? 슬럼프는 진짜 많이 왔지. 매일매일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괴감도 오고, 내가 풀었던 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이제 다 풀어볼 테니까 그럼 이제 점수가 진짜 안 나와.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서 점수 안 나오면은 이제 하기 싫고 앉아있는 것도 싫고, 이래서 슬럼프가 진짜 많이 왔었지. 그럼 이제 슬럼프 뭐 극복하는 뭐 방법 같은 거 따로 있어? 나는 근데 게임을 하거나 막 친구들 만나서 술 먹거나 하지는 않았어.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각자의 방법이 있는 거거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날을 제외한 다른 뭐 친구나 게임이나 뭐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안 했어. 그냥 그 하루를 위해 나머지 6일을 열심히 공부한다. 대신 그 하루는 여자친구랑 진짜 재밌게 논다. 이 루틴을 1년 정도 했어. 오, 잘 지켰네.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한 대학교는 혹시 몇 군데나 있는지? 가천대, 한성대, 서경대 3군데 붙었어. 가천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어?
가천대는 근데 경기도에 있고 다른 이제 한성대나 서강대는 이제 서울에 집이 더 가까웠는데 굳이 가천대를 간 이유는 좀 더 내가 생각하기에 규모가 더 큰 종합대학이고 좀 더 앞으로의 미래 발전,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서 가게 됐어. 그럼 너가 이제 가천대 합격한 후 혹시 뭐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 이제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어? 아무래도 되게 놀라했지. 왜냐면 나는 공부를 원래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해서 한 케이스라서 친구들도 이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붙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놀라고 기뻐해 주더라고. 주변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되게 잘했다고 격려를 많이 해준 것 같아. 설날이나 뭐 추석에 이럴 때 용돈도 많이 받았겠네? 용돈도 받았지. 가천대학교 편입을 했는데 이제 뭐 차별 이런 건 따로 없었는지? 우리 학교는 차별이 없었던 것 같아. 그 전부터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는 편입생 환영회 같은 것도 열어줘서 좀 더 이제 편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코로나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했어서 그걸 누리지 못했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가 편입생들을 막 차별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 이제 아무래도 편입은 3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거잖아. 편입을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나는 일단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을 했었거든. 그래서 어렵다고 느낀 건 많이 없었어. 문과는 기초 지식이 없어도 다 열심히만 하면은 따라갈 수 있는 과목들이었거든. 내가 듣는 전공 수업들은. 근데 이제 내 주변에 같이 편입을 같이 한 친구들이 이과에 간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비동일 계열로 간 애들은 진짜 많이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3학년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수강 신청도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거라 1학년 수업부터 할 수가 없거든. 3학년 수업에 많이 자리가 있고 1, 2학년 수업은 좀 듣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비교적 이제 고학년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무슨 과를 가더라도 그냥 편입 공부했던 것처럼 하면은 다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학점은행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일단 전적대에서 2년을 다녔기 때문에 일반 편입의 자격이 이미 있었어. 근데 이제 시작하려다 보니까 학사 편입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학점을 채우기만 하면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시간이 좀 더 넉넉하니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비용이랑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 학점은행제가. 그치.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좀 더 유리하게 전략을 짜야겠다. 나는 일반 편입에 자격이 있었지만 학사 편입을 또 이제 하는 전략을 짰었으니까 나는 학점은행제의 그런 제도들이 편입 공부와 병행하면서 같이 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 공부를 뭐 학창시절에 많이 투자를 안 했으니까 공부 습관이 많이 없었을 텐데 공부 습관은 혹시 너만의 노하우 이런 게 따로 있었어? 너 말대로 나는 예전에 공부를 안 했어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었어.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무턱대고 그냥 학원에 갔어.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내 공부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 학원에 가니까 이제 학원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지. 사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진짜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너가 멘탈을 케어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됐었어, 학원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학원에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내가 학원에 다녀서 느낀 노하우는 진짜 그냥 꾸준함이야.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잡아주고 해도 말 안 듣는 애들은 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지, 그게 그냥 나는 노하우라고 생각해.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일단 많이 힘든 시간이 될 거야.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서는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룰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동기를 잘 가지고 계기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분명 너가 원하는 꿈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방금도 말했지만 진짜 나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 내가 시험을 만약에 뭐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분명히 안 나와. 왜냐면 진짜 난이도가 진짜 어렵거든. 특히 높은 학교의 시험은 진짜 어려워. 근데 이제 그런 학교의 시험을 보면 내 점수를 보고 많이 자책을 하고 멘탈적으로 많이 이제 슬럼프가 올 텐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는 친구들을 진짜 많이 봤어. 나는 학원에서 갑자기 안 나와. 맨날 열심히 나오던 애인데 뭐 이런 애들 난 너무 막 포기한 애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슬럼프가 올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편입을 아마 시작했으면은 모두 다 나갔진 않겠지만 나처럼 영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겁먹지 말고 그냥 일단 한번 해봐. 이게 안 막히더라도 어떻게든 되더라고. 막히더라도 계속하면 돼. 영어는 무조건 노력 대비 결과가 나오는 과목이야.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그 열심히라는 말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지만 근데 진짜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특히 나처럼 노베이스인 상태인 애들은 그냥 이악 물고 진짜 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목표 설정한 대학에 붙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자기 결과에 맞지 않는 학교더라도 그렇게라도 붙더라고. 열심히 해. 화이팅!